3남매 중 장남인 50대 남편은 유독 자기 형제들에게만 너그럽습니다. 빠듯한 형편에 아내는 부업까지 하고 있는데 남편은 형제들이 돈 얘기만 꺼내면 이유도 묻지 않고 차용증도 쓰지 않고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털어서 빌려주는데요. 결혼 생활 25년 동안 이렇게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만 5천만 원이 넘지만 정작 받은 돈은 100만 원뿐입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말도 못하면서 모임에서 밥값을 내는 사람은 늘 남편. 아내는 이런 남편 때문에 고민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하다는 아내의 여동생의 부탁에 남편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겐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친정 식구들에겐 인색한 남편의 모습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 만약 이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 시 남편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네, 이 장남인 남편에게요 자꾸 손을 벌리는 시댁 형제들 때문에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는 50대 여성의 사연인데 사연을 자세히 소개를 해보죠. 네, 50대 주부입니다. 그리고 결혼 25년 차가 됐고요. 이제 다 큰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댁에서 그 위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생이 3남매였기 때문에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3남매였어도 동생에게 뭔가 자꾸 퍼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시아버님도 장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시아버님의 조카 또 이 남편 입장에선 사촌 형제들이 9명이나 있어요. 굉장히 이제 많은데 그중에 맞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댁 쪽에서 뭔가 일이 생기면 솔창게 돈이 계속 나갔던 겁니다. 이게 아내 입장에서 계속 못마땅했던 거고요. 결혼 3년 차 때 자, 시동생에게 500만 원 빌려준 게 시작입니다. 예. 그다음에 시누이가 이게 근데 우리 남편이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 오빠 그랬더니 2천만 원 빌려준 겁니다. 시동생이 또 형 나 이사 가요. 1,000만 원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5천만 원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수도 잘 못해서 회수된 돈은 달랑 100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퍼줬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까지 이 아내는 늘 못마땅했던 겁니다. 참 저도 저런 사건 접하면서 형제자매가 예를 들면 돈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돈을 빌려줬어요.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서 갚아주면 좋은데 여기는 또 알아서 갚지를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혼을 안 했으면 뭐 빌려주건 그냥 주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집 경제를.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내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계속해서 돈을 빌려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내가 한번 얘기한 모양이에요. 아니 돈을 빌려줬으면 차용증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가관입니다. 형제들 간에 무슨 차용증이냐 모양 빠지게. 그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이 한마디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시누이가 빌려간 돈을 받으려고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사자한테 얘기 못하고 아버님 그 아가씨가 그 돈을 뭐 1,000만 원 이상 빌려갔는데 안 줘갖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마 이제 얘기한 모양이에요. 딸한테 야 그 언니한테 빌린 거 그거 줘라 그랬더니 1,000만 원 넘게 빌려갔는데 100만 원을 주면서 생색을 엄청 냈다는 거예요. 생색을 엄청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일 화가 나는 건 그겁니다. 남편이 의벌이에다가 돈도 많이 못 벌고 대학생은 둘이래요. 그럼 돈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본인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성분은. 그런데 시누이 쪽은요. 아주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애들 학원 다 보낸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자주 간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우라가 치미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에요. 이 얼마 전 이제 아내의 여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이 아내의 여동생인 거예요. 남편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의 여동생이 급한 일이 있다고 돈을 빌려달라는 이제 요청을 해왔는데 이 또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여동생한테 이제 언니 나 돈 좀 필요한데 언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연락이 온 게 남편 쪽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런가요? 결혼한 지 25년 만에 내 식구가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고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던 여동생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무슨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25년 동안 이걸 참고 살았으면 아내도 사실은 속으로는 불만이어도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뭐 이래저래 5천만 원 퍼주고 아까 신우한테 2천만 원 주고 100만 원 받은 거거든요.
그 정도 받고도 그냥 허허하고 살고 있으니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처음으로 결혼한 지 25년 만에 내 여동생이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금 안 되겠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5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일 뿐더러 네.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볼 줄 알았어요. 단칼에 우리가 돈이 어딨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아닌데 누구 빌려줄 처지야? 이렇게 나오니까 아내는 갑자기 남편이 새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까지 자기 친가 동생들한테는 5천만 원 퍼질 때는 그냥 아유 형제끼리 차용증을 왜 써? 모양 빠지게 이러면서 막 주던 분이 네. 우리 형편 안 좋은데 무슨 돈을 빌려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예. 오히려 서운함이 몇 배가 지금 커진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가 이 시댁과 처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 아, 남편이. 참을 예, 수 있다 남편이. 이런 얘기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너무 서운해서 네.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나의 25년은 헛된 것이었는가? 네.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도 남편을 보면요. 연말이나 명절에는 그냥 조카들한테 용돈도 주고 뭐 계속 아주 좋은 큰아버지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돈은 받아올 길이 없고 아주 이 아내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아 내가 헛살았다. 그러면서 25년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아이들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이 돈 싹 받아서 차라리 우리 아이한테 더 챙겨줬으면 예. 그러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 네 식구가 해외여행 한번 못 갔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채 다 싹 이제 수거하면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싶고 그런데 그럴 길은 요원하니 그냥 이 아내분의 바람일 뿐이고 그럼 차라리 이혼할까? 아유. 이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25년간 희생하며 살았는데 남편에게 진짜 하나 부탁이네. 냉정하게 그냥 그러게 왜 그랬지? 거절하는 모습 보고 이제 실망했고 이혼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궁금증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돈 안 갚는 시댁 식구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혼 재산 분할 때 시댁 식구들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일단 시댁 식구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네. 네, 우선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이 돈을 빌려준 사람, 또 남편이죠, 예, 남편. 빌려준 사람이 돌려받는 거니까 아내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만 남편이 하지 않을 경우에 아내가 하도록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할 권리는 없는 것이죠. 예, 예. 일단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빌려준 돈을 받을 수는 있고 다만 빌려줬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네, 그런데 차용증은 지금 안 없거든요. 받았잖아요. 네. 하지만 차용증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계좌이체를 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그 부분은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굉장히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에 예, 예. 또 인심을 좀 잃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다. 또 게다가 또 비용도 또 이제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소멸시효입니다. 아, 지금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면 비록 이런 가족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10년이에요. 소멸시효가.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받아내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기간은 모르지만 25년 동안 다 합하면 원금이 5천만 원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한참 전에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소멸시효 진행의 그 중단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승인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100만 원 갚은 가족은 있잖아요. 시누이였죠. 예. 이 시누이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한 거예요. 따라서 그때부터는 또 어떤 식의 절차가 진행될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다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좀 공조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안 맞지만 네. 이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문제되거든요. 이 빌려줬다라는 증거하고 금액이 같다라는 것 그리고 소멸시효 부분인데 그는 이제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좋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어떻게 보면 문자를 보냈는지 아니면 내 빌려준 거 있잖아 동생아 그러면 예 형님 네. 이라 하면 채무의 승인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승인되면 또 소멸시효가 또 중지되거나 뭐 연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어떤 법적인 것들을 취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말하지만 아내가 할 수 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요. 남편이 동생들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그게 더 되는데 어렵겠죠. 예, 쉽진 예. 않은 그러네. 좀 상황이에요. 공조라고 얘기했는데 공조 체계가 이미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하는데 안될것 공조는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고 남편이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면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좀 전제가 되는 그렇죠. 건데 지금 이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 시에 지금 빌려준 돈을 포함시켜서. 재산 분할에 포함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인데 그렇죠. 그거는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채권이거든요. 예. 남편의 채권이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조라고 얘기한 게 결국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할 때 이 채권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여했다고 봐버리면. 그래서 이 못 받은 돈 5천만 원의 채권의 일부 부분을 이 아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입증하는 게 지금 계속 이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남편이 의혹을 갖고 지금 저걸 받아낼 수 있는지 그게 문제지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설득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당신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좀 그 동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채무와 관련된 채권 행사를 반드시 해라. 그렇다고 하면 이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남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남편이 예. 지금이라 정신 좀 차리고 예. 뭐 동생도 동생이지만 동생이 중요합니까? 자기 아내 가족이 중요합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고 행동을 하도록 아내가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연은 이 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왔는데 보통 이런 일로 이혼까지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성격이거든요. 성격. 그렇죠. 이 성격으로 인한 다른 양상의 갈등도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기타 한꺼번에 모든 갈등을 해소해야만 혼인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데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저희가 설명을 이제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채권 관련된 부분도 재산 분할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